기원합니다. 우리 에덴병원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맑은 공기입니다. 여러분, 이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공기보다 더 좋은 치료약은 없다. 맞습니까? 예, 공기보다 더 좋은 치료약은 없습니다. 이 좋은 공기 마실 수 있는 이 에덴 요양병원에 오신 모든 분들이 속히 완치되기를 박수로 한번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시고요. 여러분, 암이 뭡니까? 알죠? 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에덴 요양병원의 홍보용 부채입니다. 이 부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부채의 표어가, 문구가 참 기가 막히게 좋아요. 어떻게 좋은가? 자, 여기 보면은 암 때문에, 암 이어서 쉼 덕분에 삶. 무슨 말이에요? 암 때문에 알게 됐단 말이에요. 뭘 알게 됐어요? 암이 뭔지 체험하게 되고, 암 투병해 보니까 뭔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암이 왔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낫겠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쉽니다. 쉼 덕분에 뭐예요? 이제 새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박수! 예. 그래서 암이 무엇인지 알아야 암을 면할 수 있는데, 알아야 면장한다는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 정해 보십시다. 알아야 면장한다, 그 말은 요 면사무소의 면장일까요? 아닙니다. 알아야 면장한다, 그 말은 알아야 면사무소의 그 면장, 그게 아니에요. 알아야 면장한다, 그 말은 면장은 면장의 줄임말이에요. 면장의 줄임말은 뭐냐면은 면할 면이에요. 두 번째 면이에요. 얼굴 면, 담장장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냐면은 내 앞에 뭐가 있어요? 담장이 있어요. 모르면은 뭐예요? 가서 부딪혀요. 알면은 뭐예요? 그 내 앞에 있는 담장을 면한다, 그 말이에요. 부딪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입니다. 알아야 뭐예요? 피해가요. 내 앞에 오물이 있습니다. 모르면은 뭐예요? 밟아요. 제가 어느 여름날 고향에서 어린 시절입니다. 논두렁을 걸으면서 저 푸른 하늘 흰 구름을 감상하고 걸어가는데 뭔가 발에 뭉클해요. 뭐였을까요? 뱀이었어요. 보니까 뱀 대가리를 밟았어요. 이 지뢰 밟은 거예요? 떼고 아주 손상같이 도망갔죠. 모르면 뭐요? 뱀 밟아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도 알면은 안 밟았을 텐데, 안 걸렸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뭐요? 밟았어요. 그럼 알면은 뭐 할까요? 암, 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이때 박수 한번 쳐봐요. 예. 박수를 치면은 제가 좋을까요? 여러분이 좋을까요? 박수 친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암을 알면은 뭐 할 수 있어요? 암을 면할 수 있어요. 모르면은 뭐예요? 그대로 암 밟았으니 뭐예요? 물릴 수밖에 없고, 암 밟았으니 뭐예요? 걸려서 암과 함께 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 암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알았으니까 뭐예요? 나아야 한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알아야 한다. 나아야 한다. 주먹 쥐고 알고 말고, 낫고 말고. 또 한번 박수. 예. 참 재밌어요. 시키대로 하니까 하는 대로 따라하고 그래야 나아요. 예. 어쨌든 영어로는 캔서라고 합니다. 캔서. 이 캔서는 합성어예요. 이게 여기서 이게 이제 저 라틴어 이제 계열에서 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꽃게 있죠. 꽃게 그 껍질 그 말이에요. 카르시노스라는 그 말이. 근데 이 말은 딱딱해졌다 그 말이에요. 뭐 같죠? 개의 껍데기처럼 딱딱해졌다. 그래서 캔서라고 이제 영어는 발음하고 있고, 쉽게 말해서 캔서 뭐라고요? 나는 할 수 있다.
캔서, 예서 하면서 미국인들이 견뎌하잖아요. 캔서, 나는 뭐였어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 나을 수 있습니다. 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발생 과정을 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게 지금 정상 세포입니다. 정상 우리의 세포가 이제 약간 뭔가 이형성 암 조직으로 변했습니다. 아직은 암 세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포가 뭐해서 변질됐어요. 그 변질된 것이 조금 더 진행되니까 초기 암으로 됐습니다. 그 초기 암이 이제는 완전한 암이 되어서 다른 옆에 있는 세포를 침투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 형성 암 조직의 이 상태가 이제 초기 암인데, 이 상태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면은 어떤 여타한 이유 때문에 요 유전자가 여러분 변이가 됐어요. 그래서 암은 교과에서 보면 유전자 변이 질병으로 나와 있거든요. 유전자가 변해서요.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왜 정상세포인 이 유전자가 왜 변했을까? 100% 이것 때문입니다. 발암물질이에요. 발암물질. 발암물질 때문에 내 몸의 세포 속의 유전자가 뭐예요? 변질이 됐어요. 이것이 이형성, 잘못 조직이 된, 이형성된 그런 이제 세포의 유전자입니다. 그럼 발암물질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방사선이에요. 우리나라의 전체 모든 국토의 70%가 화강암이에요. 화강암에서 뭐가 나오게 해요? 방사선이 나와요. 지리산에 가면은, 이제 제가 지리산을 좋아하는데, 남원 지리산 운봉 저쪽 안쪽 정말 청정 계곡이 있는데 거기에 주민이 한 100명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20-30명이 암 진단을 받아버렸어요. 공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깨끗해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는 그 마을의 그 땅 바닥이 화강암이 가득해요. 화강암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계속해서 방사선이 나왔는데 그 방사선 이름이 뭐냐면 라돈이라는 거예요. 라돈. 이런 라돈 침대 들어봤죠? 여기. 예, 그래서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역에 있잖아요. 대부분의 곳에서 방사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암 걸리는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방사선이죠. 딱 이래서 방사선 생기고 실제로 뭐예요? 엑스레이 뭐 쏘이거나 또 이제 방사선 치료 받잖아요. 이제 그러면서도 파괴되지만 어쨌든 방사선 많이 노출됩니다.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도 이제 뭐 다 안전하지만은 그래서 방사선 이런저런 우리의 생활 전자판이 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방사선으로 분류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뭐예요? 정상적인 세포 조직에 충격을 줬고 그 세포가 뭐예요? 변질된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겁니다. 곰팡이. 곰팡이의 대표적인 발암물질, 초-A급 발암물질 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이 발암물질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것이 어디게요? 발효식품이에요. 발효식품. 전통 발효식품 속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은 자, 발효식품의 대표적인 김치나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간장이나 효소나 그런 것들이 있죠. 잘못하면 이 검은 곰팡이, 푸른 곰팡이는 오히려 항암제예요. 근데 검은 곰팡이 속에 뭐가 많이 들었어요? 아플라톡신. 그래서 정말 된장국을 먹을 때에도 이거 없는 아플라톡신 먹어야 되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시중에 판매되어지는 된장, 고추장, 간장 속에 꽤 많은 이런 것들이 들어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 먹는 된장, 고추장보다도 전통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예, 넘어갑니다. 곰팡이. 또 뭐가 있을까요? 고온으로 조리한 음식. 예를 들어서 이제 직화구이를 했다. 그래서 뭐요? 노릿노릿 구워졌다. 삼겹살. 또 불고기. 고온의 동물성 지방질이 가열되어지면은 거기에 뭐가 발생해요? 초-A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이게 뭐요? 담배의 주성분이잖아요. 니코틴, 타르, 벤조피렌. 그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질, 단백질이 고온과 접촉이 되어지면서 또 직화구이로 노릿노릿 구워지면서 뭐가 발생해요? 예, 벤조피렌 발생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담배 태울 때 이제 담배 태우지 않는 사람도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잘한 거예요. 뭐 굉장히 많은 곳에 금연구역을 선포했죠.
그리고 아질산염이라는 것이 또 발암물질이에요. 이 아질산염은 어떤 것인가? 참 정말 여러분 속상해요. 야채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질소 비료로 재배되어지는 모든 식품 속에 요 질소가 다 들어있잖아요. 질소. 이게 질소가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으뜸아예요. 소화액과 딱 만나면서 아질산염으로 바뀌어버려요. 아질산염 자체가 발암물질 아니에요. 아질산염과 우리의 몸의 소화 전체 액과 딱 만나서 뭘로 변하는가? 나이트로사민, 초A급 발암물질로 만들어져 버려요. 이제 시중에 이제 판매되어지는 그 아주 때깔 좋은 이제 과일들, 또 때깔 좋은 야채들 있잖아요. 그게 다 질소 비료에 의해서 재배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질소 비료 재배됐죠. 또 농약 쳤죠. 그것이 또 뭐요? 변하지 말라고 또 뭔가 샥 뿌렸죠. 그래서 항상 뭐요? 윤기가 나죠. 마트에서 때깔 좋죠. 그걸 사다가 뭐요? 우리가 먹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몸에 나도 모르게 지난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뭐요? 내 몸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발암물질이 만들어졌고, 제가 어제와 지난주에 강의드린 단백질 자체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뭐요? CD24. 단백질 자체에 생산한 뭐요? 단백질, 암세포 자체에 생산한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이 C24하고 CN2 이것들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한다고요? 옆에 있는 잠자고 있는 암세포를 깨워요. 정상 세포를 암세포로 바꿔버려요. 쇠를 막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나는 과거에 나도 모르게 1년, 2년, 5년, 10년, 20년 기간 동안에 뭐예요? 내 몸에서 계속 발암물질에 노출이 되고 우리의 몸의 정상적인 모든 이 보호 기능들, 면역 기능들은 내 몸에 암세포가 안 생기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계속 이런 것에 노출이 되니까 내 몸에 나도 모르게 암세포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 가장 큰 이유, 과, 육, 폭, 간, 야, 짠, 달. 이게 뭐게요? 먹는 겁니다. 뭐예요? 과, 식, 육식, 폭식, 간식, 야식. 짠은 뭘까요? 짠 음식. 달은요? 단 음식.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현대인들이 대부분 먹잖아요. 과식하잖아요. 먹을 때는 안 먹을 때는 안 먹고 먹을 때는 왕창 폭식도 하잖아요. 대부분이 또 뭐 회식하면은 고기 먹잖아요. 내 돈 안 주고 먹으니까 뭐예요? 또 무한 리필 그 고깃집도 있더라고요. 뭐 2만 원 내면은 뭐 실컷 먹는 간식도 뭐 주로 많이 하고 또 뭐예요? 야식 문화가 또 그렇게 한국에 발달됐어요. 밤 새벽 2, 3시에도 뭐예요? 전화 한 통 하면은 야식이 배달돼요. 그 야식이 또 뭐예요? 건강식이 아니잖아요. 밤에 먹어도 건강식은 안 좋은 건데 그 화끈한 그 조미료로 범벅이 된 그 음식들을 밤 새벽 2시, 3시에 막 먹고 그 짜게 먹고 달게 먹고. 그러니까 우리의 식생활이 이랬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이제 이런 겁니다. 자, 과로했죠? 과로했죠? 예. 또 불규칙한 삶을 살았죠? 운동을 많이 못했죠? 또 충분히 잠을 자지 못했죠? 그리고 충분히 쉬지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 걸리는 게 사실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거기다가 심리적으로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불안했죠? 두려웠죠? 또 마음에 뭐예요? 원망이 가득했죠? 그래서 막 이 사회가 불만이 지금 가득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예요? 걱정과 근심이 많았죠?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아.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근데 6.25 직후에는 모두가 가난했는데 지금은 뭐요? 다 잘 살아요. 먹을 거 걱정 없죠. 뭐 할 수만 있으면 뭐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보고 뭐요? 이제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것들이 계속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인생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유전자가 뭐예요? 싹 변해요. 유전자가 변하면서 우리가 계속 잘 살아야 되는데 계속 이런 발암물질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발암물질이 우리를 위협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드디어 우리의 유전자는 계속해서 변하고 확장하고 셀을 넓혀서 드디어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가서 검진 받아보니까 암입니다. 정기검진 받은 과정에는 암입니다. 그건 참으로 다행이죠. 이제 거기에다가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우리의 몸에 운동도 부족하고 걱정 의심 많고 이런 음식 먹으니까 뭐요? 저산소증, 저체온증이 발생해요.
여기에 완전하게 이제 암이 굳히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산소 1945년 독일의 학자 바르부르크라는 사람이 암세포는 산소가 부족할 때 확 커지더래요. 그래서 바르부르크 효과라는 이제 용어를 만들어냈죠. 저체온증에서 암세포가 발생하더라. 이제 거기다가 또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저산소 저체온증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우리의 몸에 활성산소는 적당하게 꼭 필요합니다. 세포를 성장시키고 촉진시키고 뭐 활동시키지, 활성산소가 절대 필요해요. 근데 이상의 많은 활성산소 나오니까 이것이 이제 암세포를 이렇게, 그래도 뭐요, 플러스 이온들이 가득하니까 우리의 몸이 드디어 피곤한 상태로 해서 암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한 개라도 해당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보십시다. 먼저 분석해 보십시다. 자, 세 가지로 나눠서 육체와 마음과 이제 식사, 요 세 가지로. 자, 그러면은 과연 나는 암에 걸리게 되는 원인이 음식이 잘못된 경우가 많은가? 아니면 육체적으로 뭐 과로했든지 쉬지 못했든지 그것이 이유인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았는가? 자, 보십시다. 육체적으로. 과육, 폭, 간, 야, 짠, 달, 이것의 문제인가? 육체적으로 과로, 불규칙, 운동 부족, 수면 부족, 휴식 부족이 문제인가?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스러웠고 걱정, 의심, 비교의식으로 내가 힘들었는가? 자, 여기 한번 쭉 자신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많으세요? 어느 분은 음식의 비중이 또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또 비중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과 육체적으로는 운동도 잘하고 잘 관해서 먹고 했는데 암이 걸렸다. 그것은 뭐예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만히 이걸 보고 이제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막연하게 투명하는 것보다 내가 음식에 있어서 과식했구나, 육식도 좀 했고 폭식도 했고 간식을 즐겨 했지, 또 내가 늦은 밤 배고플 때 이것저것 뭐 라면도 끓여 먹고 이것저것 그냥 주워 먹고 했지, 내가 짜게 먹었구나, 내가 좀 달콤한 걸 좋아했지. 이제 이렇게 진단이 되어주면 뭐예요? 바꿔야죠. 원인을 고쳐나가야죠. 어떻게 고칠까요? 과식하지 말고 이제는 소식해야 되겠다. 육식보다 뭐 해야 되겠다? 채식하자. 폭식보다 뭐요? 서식, 천천히 서. 제 성이 천천히 서예요. 서대도할 때 천천히 서, 성서, 서. 천천히. 그리고 뭐예요? 간식보다 정식. 그리고 또 뭐예요? 야식보다 주식. 낮에 먹는 거죠. 짜게 먹지 말고 싱겁게, 달게 먹지 말고 담백하게. 고쳐 나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 음식을 뭐예요? 고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것이 외식인데, 어제도 잠깐 우리 팀이 이제 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국수 먹고 왔는데, 먹고 와서 오후 내내 몸이 무겁더라고요. 왜? 화끈하잖아요. 달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외식을 별로 안 좋아하고, 이게 하여튼 깨끗한 음식을 먹는 걸 저는 정말 즐겨합니다. 우리 점심 때 그 야채 먹잖아요. 그걸 정말 행복해요. 자, 두 번째, 육체적으로요. 과로했으니까, 불규칙하게 살았으니까 뭐요? 이제 깨끗하게 살아요. 쉬엄쉬엄 살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곳에서 좀 바쁘긴 해요. 보니까 막 이거 하랴 저거 하랴 바쁘긴 한데, 그래도 쉬엄쉬엄 규칙적으로, 그렇죠?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규칙적이죠. 운동도 규칙적이에요. 잠자는 것도 뭐요? 9시 이후에는 다 주무셔요. 충분한 휴식 취하고 있죠. 육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과 육체적인 이 문제는 마음만 먹으면 가능해요. 좀 어렵긴 해도. 그런데 오늘의 강의의 초점은 요 세 번째입니다. 마음, 정신 문제, 감정 문제예요. 여러분, 음식은 내가 조절하면 돼요. 해야지. 육식하지 말고 채식 위주로 해야지. 간식하지 말아야지. 할 수 있어요. 뭐 알코올 중독된 것 아니고 음식 중독된 거 아니잖아요. 육체적으로 뭐요? 지금 충분히 쉬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 마음이에요. 참 희한하죠? 이 마음은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이다. 여러분,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되기도 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아니네요. 여러분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네요. 콩밭.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희한해. 여기 있는 것 같다가도 여기 있는 것 같다고 내 마음에 너한테 가 있다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
내 안에 네 있다. 뭐 그러기도 하고, 희한하게 마음에 어디 가 있는지 몰라.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그렇게 마음이 한국에 와 있더라고요. 젊어서 이제 목회를 갔어야 되는데, 이민 목회를 나이 뭐 40대 중반에 가니까 한국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그 외국에 가서 있으니까 뭐요 열심히 하긴 했지만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한국이 그립다.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좋으면 계속 눌러 사는데 마음이 한국에 와 있으니까 마음 있는 곳으로 몸이 따라오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집에 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지금 애들에게 가 있어요? 마음이 참 희한한 게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또 언제 가요? 또는 무서워요, 공포스러워요. 이 암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내가 나을 수 있을까? 이대로 살다가 안 좋아져서 인생을 마치는 건 아닌가? 이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게 마음 다스리는 게 성 빼앗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전쟁에서. 근데 그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셨죠? 나이가 이제 60이 되셨고 70이 되셨고 평생을 사셨으니 이제 마음 하나쯤이야 잘 컨트롤할 수 있어요? 아니네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마음 컨트롤이 안 되네요. 그래서 버럭해지고 딱 굳어지고 이제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좀 되어지고. 자, 일단 마음을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잘 추스리고 이 시간을 마치고 강당에 나가서 또 방으로 가서 잘 주무십시다. 일단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제 이 마음과 이제 이 느낌이 있는데, 이제 이성과 감정이 있는데, 이제 이성과 감정이 뭐예요? 이제 이 마음과 이 느낌 이게 막 서로 막 교차합니다. 근데 이때 생각을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한번 해보십시다. 자, 한만천 교수님을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분 얘기 들어보세요. 네, 다시 영상 갑니다. 주치가 나한테 특기적 결혼을 하고는 그때는 15% 내외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거짓말이라는 건 나도 알았고, 되게 볼 때 뭐 가능성이 1% 미만이거든. 내 책에는 5% 이내라고 그랬지만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 파라다임을 바꾸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하면은, 그러면 누가 5%를 사느냐, 누가 95%를 죽고 누군가는 살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럴 땐 내가 5%가 되면 되는 거야. 이야, 제가 정말 이분 존경합니다. 이분이 말기 암 진단 받습니다. 주치의가 자기 제자예요. 스승님에게 이제 1%도 안 되는데 사실은 가능성이 15%라고 높여줍니다. 거짓말인 거 알았습니다. 교과서에 이제 5%라고 했지만은 본인이 쓰라 1%도 가능성이 없어요. 다 죽게 되잖아요. 파라다임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기의 틀을 바꿨어요. 그러면은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5% 산단 말이죠. 95%는 죽고. 그럼 내가 95% 죽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5% 사는 쪽으로 갈 것인가 생각해. 그럼 내가 사는 5%가 되면 되지. 이때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와, 그렇죠? 요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마음대로 진짜 안 되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마음이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지옥을 갔다 왔다 하고. 그래서 서울 삼성병원에서 두려움과 암환 사망률 세계 최초로 연구합니다. 세계 최초예요. 그래서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과 사망률을 연구했는데, 이 공동 연구팀, 이 세 박사님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2012년부터 17년까지 약 한 5년 정도 연구를 했는데, 악성 림프종 환자 467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 정도를 조사하고 실제 사망률을 그들이 추적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두려움이 많은 암 환자가 2.5배 더 빨리 죽더래요. 이게 심리적이죠. 이제 음식도 잘, 병원 치료도 잘, 모든 이 운동도 잘 그렇게 했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환자가 뭐예요? 250% 더 빨리 죽더래요. 2.5배. 자, 그러면서 예후가 아주 좋은 저이용군 환자도 두려워하니까, 불안해하니까 사망률이 680%, 6.8배 그렇게 높더래요. 그러니까 이 불안함, 두려움, 이 심리적으로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하시나?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하더라라고 발표를 하면서
제가 이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조병식 박사. 산으로 간 의사라는 이제 그런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이분이 자기가 보니까 암 때문에 죽는 것보다 암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죽는다. 자,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불안한 문제, 두려운 문제. 뭐 게이트볼 할 때는 잘하고 산책할 때는 잘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뭐가 밀려와요? 불안함이 밀려와요. 두려움이 밀려와요. 무서움이 밀려와요. 여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쉽게 암에서 회복하기가 참 힘들어요. 자, 미국 심리학회에서 불안에 대해서 긴장감, 걱정, 혈압 상승 같은 육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감정이라고 불안을 언급합니다. 두려움. 불안한 사람들의 침투적 사고나 걱정에 자주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막 불안해지면은 왠지 모르게 막 상상의 나래를 펴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것을 미리 앞당거 갑을 해서 막 씁니다. 그래서 식은땀이 나고 몸이 떨리고 어지럽고 막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가면서 막 이상하게 체중이 뭐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데, 자,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실제로 내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또 뭐 암암리에 내가 자주 부딪히는 문제가 불안의 문제란 말이죠. 불안이란 뭔가 신체가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 현상. 누가 불안을 느낄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불안을 느낍니다. 불안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축구 대표 이제 월드컵에 나가서 했다. 그때 뭐요, 막 두근두근 하죠. 또 제 이제 손자가 유치원 이제 처음 가는데 얘가 막 유치원 적응을 못해요. 보니까 막 다들 하얗지 까맣지, 다들 영어로 하지, 한국말만 집에서 하다가 이제 3살 되어서 유치원 가는데 다 영어로 하지. 막 1시간을 못 있고 돌아왔어요. 다음 날 2시간, 그 다음에 뭐 한 일주일 되니까 이제 오전 보내고, 그렇게 하더니 서서히 적응이 되고 3달 되니까 딱 적응이 되고 이제 말이 터지더라고요. 둘째 아이가 이제 유치원 또 가야 되는데 3살 때 얘가 막 울어요. 유치원 가기 싫어, 학교 가기 싫어. 이제 또 적응이 됐어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아이를 첫 등교시킬 때 그 유치원에 그 버스 있죠, 차. 그 차 타고 가면서 애가 납치당하는 기분이래요. 그런 불안함. 그래서 이 불안은요,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암 불안하죠. 고혈압 불안하죠. 당뇨 불안하죠. 인생사 다 불안하죠. 세상에 불안하지 않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일단 그러므로 여러분, 불안할 때 이건 뭐다? 문제가 아니고 이건 당연한 거다.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다 불안, 식물도 불안을 느껴요. 다 측정이 됐죠? 자,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이지만은 불안은 감정적인 증상, 신체적인 증상인데 그 불안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증상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초조해져요. 떨리고 짜증나고 예민해요. 안절부절 가슴이 둥그레게 심적인 현상. 신체적으로는요, 막 혈압이 올라가고 빈맥이 생긴 거, 빈뇨, 소화불량, 변비, 설사, 두통, 몸 떨리는 뭐 땀, 뭐 가슴 통증, 동공 확장, 막 열도 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을 불안장애 환자라고 하고, 우리는 환자가 아니에요. 불안을 느끼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뭐예요? 이런 신체적 감정적인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불안장애 환자. 그래서 뭐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딱 그냥 올스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충분히 도망갈 수 있음에도 고양이 앞에 딱 서면은 뭐예요? 딱 굳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불안장애예요. 불안장애. 이제 이게 의학적인 공식 용어가 됐습니다. 이 불안장애가 이렇게 말해요. 사회공포증. 그래서 이제 대인공포증, 대인기피증, 무대공포증, 발표공포증, 뭐 사회불안장애, 뭐 그렇게 이제 되어서 막 두려운 거예요. 이게 불안장애예요. 특정공포증. 곤충 보고 막 놀래죠. 물 보고 놀래죠. 그 사람은 어렸을 때 뭐 경험한 거예요.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범불안장애.
어떤 마음에 이제 상처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것도 당하고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전쟁에 나갔다 돌아온 분들, 또 뭐 어떤 뭐 고문을 당했던 어떤 경우, 뭐 학교에 다니면서 학폭을 당했던 그런 경우들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강박 장애 뭐 이런 다 불안 장애예요. 그제 가장 큰 불안 장애는 공황 장애입니다. 공황장애 이거 진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공황장애를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이 공황장애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심리적인 신체적인 증상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막 호흡이 곤란해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나가지도 못해요. 놀라운 것은 이 불안, 이 공황장애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2017년 막 13만 명이 있는데 2020년에는 17만 명으로 껑충 뛰어요. 2021년에는 20만 명으로 껑충 뛰어집니다. 그래서 암 환자의 이 불안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암이 진단됐어요. 이제 암 치료를 병원에서 받습니다. 가족 내에 내가 할 게 없어져요. 환자라고 못하게 해요. 내 칼이 변해요. 아버지의 역할도 변화됐고 그동안 내가 인생을 쫙 끌어갔는데 이제는 주도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몸이 이제 이상해져요. 체력도 떨어지고 막 통증도 심하고 머리도 빠지고 이제 그러면서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해요. 이제 고통이나 통증에 대해서도 이거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제 가족들에게 피워줄 것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제 암 투병하면서 겪기 시작합니다. 담당 주치의는 괜찮다고 충분히 나을 수 있다고 해도 뭐예요? 재발 걱정되어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암 투병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두려움. 불안, 걱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암 투병 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안한가 하면은 진단부터 치료 시작까지 이때가 제일 불안하대요. 일단 치료가 시작되면 수술이 되고 항암 치료하면 오히려 이 불안이 좀 떨어집니다. 이제 내가 치료 받았으니까 수술 받았으니까 뭐 좋아지겠지. 그러죠. 나가 이제 치료 받기 전 진단부터 이때가 가장 불안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을 놓고 심리학자들이 그 5단계로 암 환자 심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는 부정해요. 아니야, 내가 암이라니. 부정 단계.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난 다음에 화가 나요. 내가 왜 암에 걸려? 하나님에 대해 화를 냅니다. 나한테 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어떻게 암에 걸릴 수 있습니까? 막 분노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타협합니다. 하나님.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제 수그러드는 거죠. 이제 의료진과도 타협을 하죠. 그럼 수술 받겠습니다. 항암치료 받겠습니다. 이게 협상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 그렇게 치료되는 과정에서 이제 심리적으로 우울해져요. 우울증을 꽤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다 받아들입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단계를 지금 뭐 이제 다 지나온 분도 계시고 이 과정에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자, 걸림돌입니다. 근데 이런 걸림돌에 걸려서 어려워지는 분도 있고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지만은 딛고 일어나서 다시 디딤돌을 삼아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분이 그렇습니다. 저는 암에 걸리기 전보다 훨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더욱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보고의 풍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암에 걸려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 다 자, 송소윤, 송소희 자매죠. 1998년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 뉴스타트들에서 기적같이 회복이 돼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암이 왔습니다. 똑같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꽃은 향기를 내고 오물은 악취를 냅니다. 자, 어떤 분은 암이라는 그것도 3개월밖에 살 수 없는 암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변해서 인생을 새롭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초기 암인데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해서 뭐예요? 죽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똑같은 질병과 똑같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고 인생을 새롭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렵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나의 선택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음 가볍게 가지시고
한번 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해 드렸습니다. 똑같은 에덴 동편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아벨은 깨달음을 먹고 축복을 갖고, 가인은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뭐예요?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도 불안했죠. 엘리야도 이세벨이 죽이겠다 하니까 뭐예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이거 불안증 걸린 거예요. 불안장애, 공황장애 걸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죽기를 청했었죠. 예. 그랬던 이 엘리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기댈 언덕이 있어야 돼요. 뉴스타트를 의지하시고 뉴스타트를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훨씬 우리의 마음을요 쉽게 정리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분 보십시오. 죽음에 대해서 공포. 제가 처음에 이제 진단 받았을 때 많이 울었어요. 옥상 남보는 데서 울기 그러니까 제가 옥상에 가서 울고, 그때 우리 형제들이 어떤 말도 나한테 위로가 안 돼요. 이제 날 거야. 이제 뭐 의학이 좋아지고 할 필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오빠 둘 하고 우리 아들 우리 남편한테 무슨 문자를 보냈냐면은, 내가 이제 죽을 때 나 옆에 있어달라고. 이제 나 죽을 때 옆에 있으면 내가 이제 좀 덜 무서울 것 같다. 그때 좀 그랬어요. 자, 이제 진단됐습니다. 무서워요, 두려워요. 죽는다는 게 그렇게 두려워요. 사실 우리의 불안, 우리의 두려움은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죽음 때문에, 죽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암, 죽을 수 있지. 또 죽기 전에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두려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분이 그런 거예요. 죽는구나. 그럼 내가 두렵겠지. 두려울 때 어떤 말도 가족들이 위로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 내 옆에 있어달라. 그러면은 무섭지 않게 죽을 수 있겠다고. 이 정도 상태에서 왔습니다. 이제 왔는데 이제 이런 강의 들어요. 뉴스타트 합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이제 지나면서 그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하니까 거기 또 많이 들어오니까 점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한나 죽는 거 안 무서워요. 이제 제가 이제 죽는 거 살고 그 문제가 아니라 얼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떻게 사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기쁘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제 살 거다, 그런 생각도 또 들어가고, 이제 자꾸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런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죽음에 대해서 그 공포가 싹 없어지고. 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 심리적인 문제, 불안한 문제, 두려운 문제, 이거를 이제 어쨌든 이분은 이걸 해결했어요. 자, 각자 이제 이걸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법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면은 훨씬 더 쉽게 두려움, 불안함을 이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이 몸이 엄청 좋아지는데, 이분이 조선족이거든요. 눈을 살리요, 몇병 눈을 살다 가리요,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노래 잘하죠? 그래서 강당에서 제 아코드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만 변하는 거는 부산한테 우리 냄새, 우리 냄새. 여러분, 노래가 안 나왔었어요. 왜?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득한데 무슨 노래가 나와요? 네, 죽어도 괜찮다, 하나도 안 무섭다, 이제 그렇게까지 되니까 노래가 터져 나오고, 이렇게 신나게 흔들고 노래하고 즐기니까 뭐예요? 싹 낫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으로 이제 봉사를 하고 뭐 그 정도까지 가게 됐죠. 결국은 이천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침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좋아지는 모습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노래 1절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고 두려움의 문제, 불안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시고 편안하게 확신을 가지시고 투표가셔서 맡게 되시기 바랍니다.
새가 그 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침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연약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망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오리라. 나의 종신 주 태양을 멈추시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하나님, 음식 저를 잘 가려서 먹겠습니다. 쉼없이 살아왔지만 이제 쉬면서 규칙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자 우리 마음의 문제, 심리적인 이 문제, 열심히 하다가도 잠깐 멈춰 있을 때, 또 몸이 괜찮다가도 통증이 올 때, 그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저희들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불안한 마음 제거해 주시고, 괜찮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낫게 하신다,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 붙들고 불안 문제, 두려운 문제 저희들 잠재우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완쾌의 기쁨,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바라는 건강의 회복의 그 축복이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모두가 빨리 완쾌되시기를 박수로 축복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좋은 밤 안녕히 주무십시오.